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오늘은요, 오랜만에 버진 갤럭틱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좀 제가 늦게 전해드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5월 9일 날 얘네들이 1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금 우주 비행이 어떤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한번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1분기에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이거 이제 상용화 어떻게 할 거냐, 상용 비행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가 요 비행기 있죠? 이거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 VSS라고 하죠. VSS 유니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다? VMS VMS 2부라고 합니다. 일단은 유니티란다. 지금 버진 갤럭틱 우주 비행을 어떻게 하는지 대부분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이렇게 두 개가 합체를 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아갔다가 요 비행기만 톡 하고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이게 우주로 쭉 하고 올라가는 이제 식인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비행기들에 대한 업데이트, 그러니까 Future Fleet Development 있죠.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 VSS에 대한 업그레이드 같은 것도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그 버진 갤럭틱의 재정 상황을 한번 알아보겠다. 요 세 가지가 오늘 그 분기 보고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커머셜 스페이스 라인 오퍼레이션이라고 해갖고 여태까지 이제 버진 갤럭틱의 진행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니티 24, 유니티 25 이렇게 써 있죠. 일단 이 유니티 24, 25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태까지 얘들이 지금 우주 비행을 못했던 이유가 이 모선과 그 다음에 이 우주선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개선 작업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운영을 못했죠. 그래서 우주 여행이 잠깐 일시 정지가 됐는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은 오늘 내용은 제가 컨퍼런스 콜에서 있던 내용까지 다 이렇게 좀 짬뽕을 해서 여러분들께 한 번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들이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2023년도 2월에 그 VMS 2부 있죠. 요거에 대한 지상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 비행 테스트까지 완료를 했다. 그리고 그거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봤던 게 수평 안전 장치 업그레이드된 항공 전자장비를 우리가 테스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그 VMS 2부의 비행 속도와 서비스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개선을 했는데, 과연 이게 잘 개선이 되었느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서비스 수명입니다. 얘들이 마치 그 스페이스 X에 계속 그 로켓가 올라갔다가 다시 땅에 쭉 내려오는 것처럼 얘들도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재활용을 하는 걸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야 이 지금 우주 비행 한번 하는데 그런 드는 그런 단가를 낮춰야 얘네들의 마진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 25에서는 뭐를 얘기했냐? 자, 이 우주선의 활공 성능과 뭐 글라이드라고 하는데요. 글라이드라고 하는데 요것과 비행 제어 테스트를 완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어떤 업데이트를 했고 어떤 실험을 했고 어디까지 테스트를 했는지를 말씀을 좀 드렸고, 요 갤럭틱 01과 갤럭틱 02는 뭐라고 이해를 하면 되냐면 상업 운영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갤럭틱 01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상용화 비행을 시작을 한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6월이죠. 6월 3일이잖아요. 이번 달 말에 처음으로 이제 사람들을 태우고 하늘로 날아간다. 그래서 매출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갤럭틱 02, 이거 이제 추후인데요. 추후는 뭐냐면,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여기에 탑승할 사람들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제 뭐 우주 비행을 하겠다. 뭐 별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내려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5월 말에 얘들이 지금 시운전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6월 말에 처음으로 상용화를 한다고 했는데, 요건 어떤 일이었냐면요, 5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 지금 사람들을 태우기 전에 이 버진 갤럭틱의 조종사들 이 6명, 총 6명이 지금 시험 비행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1시간 22분 만에 성공적으로 귀환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안정성이 평가가 됐으니까 이제 6월에 우리가 이제 정말 사람들을 태우고 우주여행을 하자라는 거겠죠. 그래서
6월 말에 이제 상용 비행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고요. 누가 첫 고객이냐면 이탈리아 공군이 지금 첫 고객입니다. 얘네들도 뭐 이렇게 공짜로 쓰는 거 아닙니다. 돈 다 내고 이탈리아 공군이 지금 함께 타서 뭐 과학 연구 비행을 할 것이다라고 여기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갤럭틱 02도 연구기관 관련된 고객들이 타고 우리가 우주 유영을 할 것이다 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지금 여기 어떤 단어가 있냐면 리커링입니다. 계속해서 비행이 반복된다. 그래서 지금 이 VSS와 이 VMS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델타 클래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VSS라는 비행기죠. 요거를 얘네들이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또 하고 있어요. 업그레이드라기보다 지금 쓰는 비행기는 계속 상용을 하면서 돈을 벌고요. 그 추후에 우리가 2026년 넘어서 쓸 새롭고 조금 더 개선된 비행기를 연구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를 1분기에 발표를 합니다. 요거 내용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가지고,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데, 자, 델타 버전의 이 VSS는 어떻게 되느냐? 자, 2023년까지 디자인을 완료를 할 겁니다. 디자인을 완료를 하고, 실제 제작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 2024년부터 시작을 할 거다. 애리조나에 있는 피닉스 공장에서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타임라인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뭐,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2025년도에 만들어갖고 테스트를 해보고 2026년도에 이 비행기 현재 쓰고 있는 비행기를 델타로 바꿔서 상용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1분기 실적이 어땠냐? 퍼스트 쿼터가 지금 얘네들이 레비뉴가 있습니다. 매출이. 얘네들 상업 비행을 안 했는데 매출이 있어요. 이게 얼마냐? 굉장히 적습니다. 39만 2천 달러예요. 39만 2천 달러인데 그러면 얘네들 비행을 운항을 안 했는데 이거 어디서 났냐? 한번 또 알아봐야겠죠. 39만 2천 달러가 어디서 나왔냐? 자,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1분기에 39만 2천 달러를 벌었는데 이거 뭐다? 지금 우리 비행기에 탈 민간인들 있죠? 민간 우주 비행사들한테 받은 멤버십 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멤버십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39만 2천 달러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죠.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 이름 쓰고 뭐 핸드폰 번호 넣고 거주 지역 넣었더니 가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이 딱 오면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약을 하는데 이 브로셔가 와요. 자, 판매 책자가 아니라 안내 책자가 이제 이 PDF로 오는데 여기를 보시면 거의 마지막에 여기 지금 멤버십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1차로 15만 달러를 입금을 하고요. 그 다음에 30만 달러를 나중에 또 추후로 해가지고 총 45만 달러입니다. 총 45만 달러예요. 우주비행 한번 하는데. 근데 처음에 12만 5천 달러는 이게 리펀더블이다. 환불이 되는 돈이고 2만 5천 달러는 환불이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조만간에 우주 비행을 할 사람들이 낸 멤버십 비용이 지금 30만 달러가 조금 넘게 나왔는데 사실 계산을 했을 때 15만 달러가 한 사람이 내야 되는 가격이면 뭐 15만 달러, 30만 달러, 45만 달러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39만 2천 달러라는 금액이 나와서 이건 제가 솔직히 컨퍼런스 콜의 내용을 봐도 어떻게 나온 금액이 정확하게는 저희가 유추는 어렵다라는 거. 하지만 어쨌든 요 정도의 뭐 금액이 매출로 잡혔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얘들 매출이 이게 안 나올 텐데 어디서 나왔냐? 궁금증을 좀 해결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영업비용이 이제 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164밀리언 달러가 나왔는데 요거 지금 뭐 때문에 그런 거다? 지금 얘들 여태까지 계속 비행기 업그레이드하고 뭐 연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높았던 R&D 비용 때문에 164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분기 손실액은 얼마냐? 넷 로스가 159밀리언 달러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한번 또 내려서 볼게요. 자, 이거 한번 처음 보시죠? 아마 요 그림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정말 실제로 버진 갤럭틱에 관심 있으신 투자자분들이 정말 가입을 해서 이 요금을 확인해 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중요한 거 나오죠. 뭐 어떤 기업이든 가장 중요한 게 현금인데, 자, 캐시플로우가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밸런스시트, 대차대조편 어때? 돈 얼마 가지고 있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얘들이 2023년도 1분기의 프리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입니다. 가로가 쳐 있으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39밀리언 달러다. 이건 뭐냐? 결국 회사를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딱 봤더니 마이너스 139밀리언 달러다. 결국 이거는 그냥 139밀리언 날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지금 139밀리언 달러 현금 캐시번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이던스를 주는데 2분기와 3분기, 4분기 이제 가이던스를 줍니다. 근데 2023년이 끝날 때까지 지금 프리 캐시플로우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에 한 140밀리언 달러 썼죠. 그 다음에 2분기에 또 140밀리언 달러 썼죠. 3분기, 4분기에 140밀리언 달러씩 쓴다고 했을 때 그럼 곱하기 4 하면 1년 동안 쓸 돈이 나오겠죠.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560밀리언 달러입니다. 560밀리언 달러를 2023년에 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들 지금 얼마가 있습니까? 자,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874밀리언 달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874밀리언 달러가 적은 돈은 아니지만 얘들이 1년 동안 지금 쓸 돈이 대략적으로 560밀리언 달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이만큼이 2023년도에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1년 동안. 그러면 만약에 얘들이 유의미한 매출을 올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내년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요거는 좀 유념을 하시고 투자에 좀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 또 요 얘기를 해요. 1분기 동안 얘네들이 주식 공모로 애프터 마켓 ATM이라고 하죠. 애프터 마켓 장 시간에 아니면 장 외 시간에 공모로 580만 주를 발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지고 온 돈이 32밀리언 달러를 가지고 왔다고 해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현재 874밀리언 달러 있고 그런데 32밀리언 달러를 지금 가지고 오려고 이렇게 좀 안 좋은 뉴스를 내보냈다라는 게 좀 저는 이해가 개인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회사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통주를 발행을 한다는 거는 기존 주주들에게 있어서 주식의 가치가 희석이 될 뿐더러 그 다음에 이 회사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분위기, 센티멘트가 굉장히 안 좋게 떨어지는 영향을 가지고 오는데 고작 32밀리언 달러를 모금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왜 뉴스를 내보냈는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왜 580만 주를 발행을 하면서 32밀리언 달러를 모금을 했는지 그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단 우리가 32밀리언 달러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모았다라는 얘기만 합니다. 이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요거 이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델타 클래스라는 이제 비행기, 우리가 아까 2026년도에 상용화될 차세대 VSS 유니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자, 지금 우리가 1인당 지금 가격 좌석이 45밀리언 달러라고, 45만 달러라고 했습니다. 45만 달러. 그러면 총 승객이 6명일 때 한 번 운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2.7밀리언 달러가 매출로 꽂혀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이 차세대 VSS 있죠. 요게 얼마냐? 한 대에 5천만 달러예요. 5천만 달러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네들 한 번 이거 운행해가지고 5천만 달러를 모으려면 몇 번 운행을 해야 되냐? 대략 18번. 한 18.5번만 얘네들이 비행기를 왔다 갔다 하면요 5천만 달러라는 매출이 생깁니다. 물론 여기서 기름비 나오고 이런 거 그런 거 다 나가겠죠. 근데 일단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새로운 5천만 달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의 이 부주 유형을 18번 정도만 하면 5천만 달러가 생기더라.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얘네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컨트리뷰션 마진은 무려 72%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주비행 장사가 되게 많이 남는 장사라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얘네들이 지금 델타 클래스라는 비행기를 지금 다시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근데 요 돈은 우리가 앞으로 매출을 많이 올리면 지금 기업 마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무리 없이 이 돈을 모을 수 있다라는 거를 요 슬라이스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캡처해놨다가 이해가 안 가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얘기했던 게 여기 그대로 다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자, 가이던스를 다시 한번 주죠. 가이던스를 다시 한번 주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기에 마이너스 프리 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거의 140 밀리언 달러고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손가락 좀 바꿀게요. 140 밀리언 달러였죠. 그 다음에 2분기, 3분기, 4분기 마찬가지로 140 밀리언 달러씩 나가면 이제 돈이 얼마 안 남는다. 돈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지금 요 버진 갤럭틱의 주가를 봤을 때 이렇다 할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정말 이제 상용화 난다, 6월부터 이제 상용화 시작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데 불확실성이 좀 굉장히 크죠. 왜냐면 이 버진 갤럭틱이 여태까지 해왔던 약간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딜레이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계획대로 잘 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에 얘들이 비행기를 날린다고 했지만 실제로 6월 달에 안 날릴 수 있잖아 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승객들 정말 지연 없이 태울 수가 있겠느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또 다른 비행기를 업그레이드 한다. 지금 쓰고 있는 이 마더쉽과 VSS 유니티에 또 뭔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뭔가 수정을 해야 되면서 또 매출이 멈추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함. 그죠? 그런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가이던스가 너무 약하다. 지금 2023년 동안 계속 현금을 얘네들이 태워서 없애겠구나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분간 버진 갤럭틱의 주가는 반등을 하진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요. 얘네들이 어쨌든 6월 달부터 매출을 올리겠다고 했으니까 심지어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2밀리언 달러입니다. 200만 달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얘네들이 이거를 운용을 잘 하게 되면 그때는 또 모르죠. 시장에서 버진 갤럭틱을 보는 시선이 조금씩 개선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투자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조금 1분기 실적을 조금 늦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좀 다른 거 컨퍼런스 콜까지 좀 같이 버무려서 최대한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은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제 요 정도로 영상을 마치고요. 아마도 제가 다음 영상은 오픈도어를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정말 미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반등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사실 우리나라만 봐도 굉장히 잘 나가는 강남구 이런 데들 지금 아파트가 가격이 반등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지금 미국의 아파트값이라기보다 주택 관련된 그런 지표들을 조금 보면서 오픈도어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컨텐츠는 오픈도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시 곧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